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재희 변호사, 그리고 장해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때이른 더위에 이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TK 지역으로 가서요, 이항기 타고 모내기도 하던데요. 민심 행보 배경이 뭘까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져갈 농민이 너무 닮아가지고 제가 너무 줄 알았어요. 자식이 4명이 아이가 4명이라고 해서 제가 칭찬했습니다. 젊은 시대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4명이. 이렇게 뭐 젊은 그 부부들이 있게 농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농에 종사하니까 참 좋아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라인을 봐야 됩니다. 이걸 맞춰 라인 직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려요. 핸들 이쪽으로 돌려야 돼요. 우리 대통령 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이게 더덕 막걸리. 이렇게 농가 소득을 꾸준하게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서도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다 찬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농업 정책만큼은 잘한다. 그렇게 좀 칭찬들 해주신다면 참 오랜만에 밀짚 모자 쓴 문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정무수석도 보이던데요. 김상일 평론가님, 이 농업과는 정무수석 그다지 관계는 깊지 않을 텐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배경을 꼭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 궁금은 하죠. 참모들이 기획을 할 때 원래는 이렇게 그 동선이나 그 시즈널한 타이밍이나 지역이나 이런 거 다 꼼꼼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산업을 위해서 가셨으면 사실은 농해수 비서관이나 뭐 정책실장이나 관련 인사를 그 정책과 관련된 인사를 데리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무수석이 가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총선의 뭐 민심, 그 지역의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정무수석이 아무래도 정치권 이런 쪽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막 이렇게 따져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만 참모들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런 모양을 갖출 때 촘촘하게 생각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게 빛났던 게 탁현민 행정관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탁현민 행정관이 좀 아쉬워할 사람들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제 집권 3년 차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통령은 집중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요. TK와 함께 이 PK 쪽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던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이 PK 지지율만 보더라도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훨씬 더 높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작년도 지방선거를 보게 됐을 경우 추미애 대표가 동진전략을 펼치면서 부울경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해서 민주당이 모두 석권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대비 특히 PK, TK 지역의 민심들을 바라본다면 1년 전과는 너무나 확연히 다른 측면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년도 선거에서 이 PK 지역 민심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더라도 사실상 반쪽짜리 승리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을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제 시찰 행보 하나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강기적 정무수석 말 그대로 이 여당과의 관계를 조율하면서 내년 총선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인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대통령의 행보는 내년도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판단 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 대통령은 경제와 청와대 간의 거리를 점점 좁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절박감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집권 3년 차의 이 청와대. 그런데 돌발 상황이 계속 터지고 있죠. 외교부는 유출하지 말아야 할 정상 간 대담을 흘리고요. 한국당은 이걸 청와대가 사과할 사안이라고 맞붙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무능 외교를 비판해온 본 의원에 대한 보복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또 그게 무슨 그런 기밀이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의 핵심은 그게 혹시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익 훼손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 정도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나경원 대표님 그게 이제 공익제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법적인 검토를 해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김재 변호사님, 지금 뭐 미국 쪽은 오히려 침묵이 저희가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일부러 야권을 한번 들여보니까 야권 내에서도 국익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외교 전문가들이요. 이게 뭐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이런 행위는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강한 비판이 이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천영우 같은 경우에는 전 대통령 비서실 외교 안보수석, 이명박 정부 때 네. 안보수석을 했던 사람이죠. 이제 근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 통화 내용을 발설하는 행위는 정말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상종하지 말아야 할 그런 국가라고 만드는 행위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중대하게 침범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제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한국당과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빨리 그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발설 행위 자체에 그러니까 내용 자체에도 어떤 뭐 부정이나 비리나 뭐 위법사항이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공익제보라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감출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커리어나 뭐 언론의 주목 이런 네. 것들을 떠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좀 앞서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자 출신이고 특파원까지 했으면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강연이 왜 그랬을까요, 김상일 평론가님? 아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그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 분들하고 좀 일을 해봤는데요. 네네. 그 언론 출신 정치인 분들이 그 생각하셔야 되는 게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항상 내일 헤드라인이 뭘까 이걸 고민하시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단독으로 빨리 네. 속보로 네.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저도 외교로 뭐 하기를 했지만 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크고 네. 작고를 떠나서 이거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 더불어서 강효상 의원과 그 공무원 자체보다 또 네.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대사관에서 그 많은 직원들이 열람을 해봤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사만 볼 수 있는 건데. 대사만 네. 열람할 수 있는 건데 대통령과 주요 인사 외에는 네. 못 보는 건데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외교부의 시스템 전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말 네. 정말 이거를 가지고 명운을 걸고 이거를 다 잡거나 네.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기강회의로도 직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불어닥치는 바람은 바깥에서도 거셉니다. 중국과도 쉽지가 않은 모양새인데요. 미국은 당신들의 동맹이 누구인지 입증하라고 하는 듯이 통신장비, 화해의 거 쓰지 말라고 계속 옆구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일본과도요, 오늘 새로운 이슈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화해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중간에 끼고 있는 형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번 사드 문제 때문에 얼마나 크게 경제적 타격을 입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보를 취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특히나 미국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맹이라면 과연 어느 편에 설 건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특히 북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슈가 껴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 중국과 미국 간의 슬기로운 대처를 하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고요. 네. 일본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 G20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게 되는데 일본과의 지금 대한민국 관계가 사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G20 정상회의를 하고 나면 정상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바로 지금 보이고 있는 저곳 오사카 성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본거지라고 볼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기에서 만약 G20 정상회의에
기념 촬영이 있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서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외교에 관한 결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네. 정부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이 함께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의 우방국들이 같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장소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사카성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내고 그다음 중국과의 문제까지 이 산적한 문제들 풀어내기에 이 현안들이 많은 만큼 일단 내부적인 문제를 좀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인철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곳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 과시하려고 10만 명이나 동원해서 지은 곳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진 찍는 장소로 제공한다? 글쎄요. 지금 일본 언론에서도 촬영 장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한일 관계는 특수 관계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가 얽혀 있지만 네. 한일 정부 양국이 공고히 과거보다 미래를 더 바라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상징하는 오사카 성보다는 오사카 내에서도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새로운 촬영 장소로 선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정도는 우리 외교부에서도 주문을 해야 되고 일본 입장에서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주목되는 움직임으로 우리 정부에서 국립외교원 원장이었던 조세영 원장을 외교부 1차관으로 발탁했습니다. 조세영 원장 같은 경우는 주일 대사관에서 주로 근무했던 네. 자타가 공인하는 일본 통인데 지금 한일 관계가 너무 경색 국면이다 보니까 이게 나아가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쵸. 동북아 정세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하는데도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네. 이런 부분을 뚫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름의 파격적인 인사를 한 셈인데 앞서서 이 강효상 의원 관련 논란에서도요. 주미대사관 직원이 왜 기밀인 걸 알고도 이런 걸 누출했을까? 지금 우리 외교부 사이에 전통적으로 미국을 상대하는 외교관들 또 일본을 상대하는 외교관들이 항상 외교부 내의 주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체제에서 너무나 많은 소외를 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자주파와 동맹파 논란이 2라운드로 재현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조세영 원장의 발탁 같은 경우는 적절한 이러한 동맹파 주류 외교관들을 달래는 적절한 카드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단순히 차관 한 명 바꿔놓고 모든 책임을 물을 그런 얼굴만 교체하는 데 이르지 않고 전반적인 외교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필요하다면 지금 외교부 기강을 전혀 못 잡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을 그런 각오가 있어야만 우리 정부가 지금 난항에 빠진 대일 관계 또 대미 관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외교부 일선 직원이 공은 청와대가 과는 외교부가 떠안는다는 말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정도면 상황이 심각한 거죠.